자, 지금 이번에는 따라하지 마. 같이 치고 하자. 하나, 둘, 셋. 아. 자, 이번 바깥수다 주제는 모의고사. 방문각 모의고사가 새롭게 또 한 번 변모를 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좀 큰 변화가 있거든요. 방문각 모의고사가.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그 목적이 과연 뭐냐. 그게 선생님들마다 다 달랐거든요. 학원마다 다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니까 시험 출제하는 그 내용도 다르고 그 목적을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자체가 수험생들 공부시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아니다.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이 해서 실전에 대한 적응력을 연습시키는 과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네.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제1회 실전 전국 모의고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게 끝이에요. 실전 전국 모의고사. 격려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 근데 옛날부터 대부분이 난이도를 처음에는 좀 쉽게 내고 뒤로 가면 어렵게 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방문각은 그거 아니다. 실전처럼 가야 된다는 걸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큰 틀에서 일단 그게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좀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졌나. 첫 번째가 회차별로 모의고사 난이도는 1회든 8회든 어차피 실전이니까 같아야 된다. 아니다. 처음 3월 달에 2월 달에 치는 건 쉽게 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렵게 해야 된다. 방문각에서 가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똑같은 난이도로 그냥 계속 간다. 9번을 그렇게 간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험생들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쉬운 것만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점수가 30점이 나오든 뭐 20점이 나오든. 근데 내가 공부를 한 달을 했어. 그럼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쳐. 그러면은 점수가 30이 아니고 35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죠. 근데 만약에 난이도가 시험 모의고사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저번 달 점수보다 더 낮게 나와 버리면 그때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성취감 올리기 위해서라도 난이도는 같아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될 어떤 공간을 볼 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내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공부 계획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는 전국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이제 배정을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의 심기를 관리하거나 배려할 생각은 없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 난이도 그대로를 2월 달부터 보여드릴 예정이다. 현재 나의 위치, 실력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과목별 난도를 뭐 다 이렇게 내고 이건 아니고요. 되게 경향이 있어요. 이적 과목이 한 틀로 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사법이 조금 쉬웠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공법 죽었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개사법이 조금 어려웠다. 풀면서 야 공법이나 공시세법은 좀 더 쉽겠구나. 그것까지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 방식도 모의고사 출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실제 시험처럼 맞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작업인데. 그렇죠. 방문각에서 최초 시도. 그러니까 내가 작년까지는 항상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지 마라. 점수로 붙고 떨어지는 거 아니다. 백분율 다 필요 없다. 왜? 모의고사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는 다르지. 이제는 이게 기준치가 되는 거야. 우리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은 만나는 문제가 난이도가 상급, 중급, 하급 문제 요 세 가지 문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풀 수 없는 큰 상의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없는 버려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요 문제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국 모의고사들은 회사를 불문하고 이 모든 모의고사들이 이 극상 문제, 버려야 될 문제,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 영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법, 등기법조차도 고득점이 나와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은 극상 문제를 만나서 오히려 당황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 시험의 유형과 전국 모의고사 시험에서 내가 경험했던 문제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전국 모의고사, 우리 방문각 모의고사에서는 이 극상 개념의 문제를 실제로 출제되는 비율만큼 그걸 넣기로 했어요. 실제 시험하고 거의 최대한 근접해지는 거죠. 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내가 얻는 점수가 실제 시험장에서 얻는 점수와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나의 어떤 객관적 실력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봐요. 극상 문제가 들어가는데 극상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안 한다. 해설 안 함, 질문 안 받음.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해설도 안 할 걸 문제를 왜 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여태 한 걸 뭘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현실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모든 문제 다 못 푸니까 저희 해설 패스하시면 그것조차 배우셔야 돼요. 이제 이 우리 시험이 패스하는 걸 배워야 되는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법이 극상 문제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의고사 변화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모의고사 90점, 95점 맞았는데 시험장에서 50점 맞았다. 공부시키는 문제 내다가 그렇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진짜 시험과 똑같은 버리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극상 틀려되는 문제는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점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과연, 합격생이 많아져.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문제를 내면서 버리는 거를 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번 똑같은 평균으로 버리는 문제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실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미리 잠깐 힌트를 드리면은 아까 공법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2개? 12개.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극상 문제로 버려야 될 거고 해설도 없을 거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 중에서 지적법은요. 그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보일 거야 아마. 등기법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일정 비율의 문제가 실제 여러분들이 극상 문제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만나면은 당황하지 말고 얼른 제끼면은요.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은 목표는 점수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회차별로 이거 출제하는 거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 출제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한 선생님이 다 내는 게 좋은 출제 방식이냐.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시험도 공동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면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명은 돼야 되는데 이런 공동 출제 가능한 경우는 박문과밖에 없네.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돼. 왜 꼭 고소미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아 우리도 5명 되니까 또 편해지대. 그래 이게 딱 네 명에서 구간을 다섯 나누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지. 효과적으로. 능률적인 굉장히. 그게 선진국이지. 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해온 모의고사 2월 말부터 시험 치거든요. 그 시험 쳐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 dengi 동자에 일침이 있는 거 아세요? 마지막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방문각이 새롭게 했다 하면 업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회사에서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dengi 동자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시험 꾸준하게 모의고사 치시면 합격은 여러분들 소나귀에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해야죠. 하나, 둘, 셋. 안녕.